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선관위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소와 개표소 막판 점검에 나서며 투표 시 주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전남이 역대 최고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데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투표 동료에 나선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에 허덕이는 기아 타이거즈가 백업 선수들의 활약으로 한 가닥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무안 몽탄에 위치한 달산 수원지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매각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죠. 광주 전남은 지난주 사전투표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사실상 유권자의 절반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겁니다. 오늘 본투표도 시작되자마자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현정 기자, 투표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 광산구 첨단 다목적 체육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투표소는 광주에서도 젊은 유권자층이 특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마련된 곳인데요. 이른 시간인데도 투표소가 붐빌 만큼은 아니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일인 오늘 광주는 357곳, 전남은 806곳의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지난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광주 전남은 50%가 넘는 유권자들이 이미 투표를 마쳐서 오늘은 다소 한산할 걸로 보입니다. 지역의 다른 투표소도 투표 시작 전부터 길게 줄을 섰던 사전투표 당시와 달리 아직은 대기 없이 여유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광주와 전남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선 데는 전통적으로 정치 참여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이유도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광주 5.18의 비극이 반복될 뻔했다는 불안과 이럴 때일수록 45년 전처럼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역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선거 결과는 단 한 표로도 바뀔 수 있다는 국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과정에서 얻은 광장민주주의의 경험도 적극적인 투표에 큰 몫을 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사전투표로만 50%의 투표율을 넘긴 이곳 유권자들은 오늘 하루 실시간 투표 진행 사항을 살펴보며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올라갈지 가늠해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첨단 다목적 체육센터 투표소에서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대통령 선거 본투표 날인 오늘 하늘빛은 흐립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밤사이 비는 멎었습니다만 구름은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종일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오후 들어서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 들어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순간 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어제 선관위가 투표소와 개표소 막판 점검에 나섰습니다. 투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천홍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소 점검에 나섰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표지 분류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특히 도장이 잘못 찍힌 투표지를 잘 걸러낼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것은 또 우리 선거관리위원들이 유무효를 또 별도로 결정하고요. 투표지 분류기에서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권리선거다 보니 투표 종료 시간이 2시간 늦춰집니다. 유권자들은 대선 당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또 사전투표와 다르게 주소지별로 정해진 곳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찢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달 30일 사전투표 때는
50대 여성이 도장을 잘못 찍었다며 투표지를 찢었다가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에게만 기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찍거나 훼손하는 등 그 본인의 실수, 본인의 잘못으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선관위에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은 본투표가 끝나고 개표소로 옮겨진 뒤 개표가 진행됩니다. 선거 당일 투표자 수는 1시간 단위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이번 대선은 극심한 사회 분열 속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한 표 한 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요. 선관위는 소외되는 유권자가 없도록 투표소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자체장들도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의 한 장애인 단체는 대부분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회원들을 위해 거소투표 제도를 적극 안내한 덕분입니다. 조기 대선은 우리 장애인이 아니고 대한 국민의 한 사람이고 여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의무감으로 꼭 한 표 행사해 주시라고 얘기를 꼭 드렸고요. 꼭꼭 밀봉된 투표함은 관리관의 감독 아래 배에 실립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전남 7개 시군의 도서 지역 76곳에서도 투표함이 설치됐습니다. 선거인이 있는 모든 섬에 투표소를 설치하진 못하지만 대신 배와 버스 등 교통편이 지원됩니다. 섬 지역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교통 불편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로 지원을 하는 곳이 자봉도 1개소, 그리고 버스로 지원을 하는 곳이 2개소입니다. 지자체장들의 독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록 지사는 전남 곳곳을 돌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6월 3일 본투표에서도 우리 도민들께서 민주시민 역량을 발휘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전라남도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100% 꼭 투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사전투표 때 전남의 투표율은 56.5%,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관심이 높은 만큼 선관위도 비상근무를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24시간 동안 실시간 CCTV가 녹화가 돼 있고 전문 보안 업체에 출입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하게 투명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분열을 딛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선 주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전남은 이번 대선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어느 때보다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투표 독려에 나선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서희령 기자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목포의 한 어린이집. 3살, 4살 반 아이들이 작은 기표소에 차례로 들어갑니다. 기표소 크기도, 투표용지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준비됐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선거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설명해주기 위해 준비한 놀이 활동입니다. 용지를 받기 위한 꼼꼼한 신분증 확인부터 비밀 투표까지 모든 절차를 지키며 첫 선거를 경험하는 아이들. 아이들은 지구 지키기에 함께 나설 환경 대통령을 뽑으며 소중한 한 표의 의미를 배워갑니다. 오늘 뭐 했어? 투표했어요. 투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랬구나. 알림장을 통해 부모들에게도 공유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른들에게도 내 한 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어떤 게 민주적인 방법이고 또 어떤 게 나의 의사를 정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목포의 한 빵집. 제빵사가 뜨겁게 달군 인두로 빵의 기표 모양을 새기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판매를 시작한 이 선거빵들은 쌀빵을 좋아하는 어르신은 물론 색다른 아이디어를 좋아하는 MZ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으며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어떤 이유를 또 중요한 것을 알게 되어서 뜻깊은 빵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빵을 봄으로써 꼭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또 특이하다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서울의 도장 가게를 수소문에 탄생한 이 빵집만의 투표 인두. 초콜릿으로 기표 모양을 새겨 넣은 다른 선거빵과 달리
매년 재활용할 수 있어 앞으로 선거마다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할 계획입니다. 선거빵 어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부드럽고 카스테라처럼 선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성의껏 저렇게 만들어놔서. 조기 대선이 지닌 특별한 의미를 공유하는 시민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연대하며 이번 선거를 빛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역 주택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광주 북구의 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팔 것처럼 속여 피해자 3명에게서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단독 안지연 부장판사는 동급생의 얼굴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10대 학생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8월 광주의 모 고등학교에 함께 재학 중인 여학생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추락해 아내와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편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그제 새벽 1시 10분쯤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인 지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차가 바다에 빠지자 홀로 빠져나온 뒤 지인의 도움을 받아 광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에 허덕이는 기아 타이거즈가 백업 선수들의 활약을 한 가닥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미완의 대기로 꼽혔던 윤도현 선수는 멀티 홈런 등 최근 4개 홈런으로 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1회 선두타자 홈런에 이어서 2회 승부를 결정짓는 연타석 홈런까지. 기아 타이거즈 윤도현 선수가 멀티 홈런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뽐냈습니다. 주전 내야수들의 줄부상으로 출전 기회를 잡은 윤도현 선수는 올 시즌 11경기에서 3할 7푼 1, 2의 타율에 홈런 4개, 7타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게임에서 4개의 홈런을 몰아치며 고교 시절 김도영의 라이벌을 넘어서 이제 확실한 주전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꾸준한 기회를 얻고 있는 오선우 선수 역시 팀이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활약을 하고 있고 미완의 대기로 꼽혔던 김석환과 호룡전 김호령 역시 꾸준한 활약으로 침체된 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팀이 지금의 위기를 잘 버텨내고 주전 선수들이 돌아올 경우에 선수층이 더 두꺼워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난주 키움과 KT를 상대로 3승 1무 2패를 거둔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두산과 한화를 상대로 중위권 탈환을 노립니다. MBC 한신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최형우 선수가 KBO 리그 5월 월간 MVP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형우 선수는 5월 한 달 동안 리그에서 유일하게 4할이 넘는 타율에 출루율과 장타율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고 35개 안타로 3위, 타점 23개로 5위에 오르는 등 빼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월간 MVP 후보로는 KT 투수 오원석과 SSG 앤더슨, 한화 폰세, 삼성 디아즈, KT 안현민 선수가 포함됐는데 팬 투표와 기자단 투표를 합산해 최종 수상자가 선정됩니다. 목포시가 무안 몽탄에 위치한 달산 수원지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매각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데요. 과거 한평 대동댐 사례가 다시 조명받으면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6년 광역 상수도가 도입되며 기능을 잃은 한평 대동댐. 이후 2013년 목포시가 이 댐을 한평군에 매각했고 지금은 지역 상수원과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댐 인근에는 생태 탐방로와 야구장 등이 조성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같은 시기 기능을 멈춘 목포시 소유의 달산 수원지는 2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 한때 시민 주말 농장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편백숲 산책로나 나들이 장소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진입로와 주차장 등 시설은 낡은 채 그대로 남아있고 유지관리 예산과 노후화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원지가 위치한 무안 몽탄 일대는 개발이 제한된 보전 관리 지역이라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목포시는 5년 전부터 달산 수원지 매각을 추진해왔고 무안군도 적극적인 매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목포시 의회는 달산 수원지의 미래 가치를 고려해 자체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 차례에 걸쳐 매각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무안군은 승달산과 연계한 생태 교육과 자연 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목포시만의 공유자산이 아니라 무안군과의 공동자산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재정립해서 불용 유유 상태의 달산 수원지를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무안군이 매입하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 가치를 높여서 이를 양 지자체 간의 협력과 상생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용도 폐기된 지 20년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달산 수원지. 공공자산의 효율성과 미래 가치 그리고 지역 간 협력을 함께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난 1분기 전남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인 0.82명을 웃돌며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1.13명으로 1.14명인 세종과 함께 유일하게 1명을 넘겼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의 누적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6.5% 증가한 2,2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쌀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지부진하던 산지 쌀값이 다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5월 25일자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전년 대비 3.8% 오른 48,981원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보다 쌀 재고량이 21만 톤 감소한 점 등을 이유로 6월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현재 가격은 80kg 한 가마니 기준 19만 원대로 농민들이 앞서 생계 보장을 위해 요구한 공정 가격인 26만 원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고 전두환 씨를 비롯한 5.18 전후 내란과 광주 학살에 가담한 범죄자에 대해 국가와 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20년 가까이 이어진 합천 일회공원 명칭 갈등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경남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천년 생명의 숲이던 공원 이름을 합천군이 전두환 씨의 호를 따 바꾼 일회공원입니다. 공원 표지석의 뒷면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일회공원으로 명명한다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80년 5.18 전후 내란과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찬양을 그만두라는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에 합천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두환 기념사업 금지 법률을 만들어달라며 국회에 국민청원을 했지만 심사는 시작도 하지 않아 법률 제정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합니다. 합천의 단체들이 새로 제안한 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5.18 전후 자행한 내란과 학살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를 기리는 행위를
국가와 자치단체는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자는 겁니다. 정치권도 즉각 응답했습니다. 학살자의 호가 버젓이 합천의 그 공원의 이름에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그만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정동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발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5.18 지금 특별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전두환 등 내란범의 기념사업 제한, 그래서 그거 신설 조항만 하나 넣으면 되겠구만. 공동 발의합시다. 나도 공동 발의할 테니까. 이미 국회 법제실에 의뢰한 법안 검토가 마무리되면 5.18 특별법 개정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공동대표 발의가 되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반대하지 못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광주의 시민단체들도 일회공원 폐지와 전두환 잔재 청산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일회공원 명칭을 바꾼 건 합천군입니다. 합천군이 이렇게 물을 엎질러 놓고 지금 본인이 물을 닦을 생각 안 하고 남이 지금 닦아주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이 일을 남의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게 책임 있는 행정기관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편 광주의 단체들은 오는 21일 전두환 씨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합천을 찾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올해 1월 개통한 동해선 철도 탑승객이 반년도 안 돼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주말마다 예매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고속철을 조기 투입해달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MBC 강원 영동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부전역을 출발한 열차가 울산과 포항, 삼척과 동해를 거쳐 강릉역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열차에서 많은 열차 탑승객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좋네. 여행 좋아하니까 나는 다 그냥 좋아요. 바다 풍경도 좋고 전부 다 좋았어요. 또 이용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그럼요. 해야죠. 지난 1월 개통한 동해선 열차는 주말이면 예매가 어려울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동해선 열차의 누적 이용객은 지난 5월 21일 기준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동해 바다 풍경을 보며 탈 수 있고 강원도와 경상도를 잇는다는 장점 때문에 탑승객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동해선 철도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역에서는 고속열차를 조기에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해선 강릉에서 부전까지 투입된 열차는 ITX 마음으로 열차 탑승 시간이 5시간으로 지나치게 길고 몰리는 이용객들을 고려하면 고속철 투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씩 막 기다리고 표를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고객들이 너무 많으니까 철도가 제 감당을 못하는 모양인데 KTX를 빨리 좀 조기에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이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동해선에 운행 중인 ITX 마음의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해 KTX 이음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일 KTX가 도입돼 단선 구간 등을 고려하면 강릉에서 부산까지 1시간가량 운행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천노엘 신부가 향년 93세를 일기로 고국인 아일랜드에서 지병으로 선종했습니다. 천노엘 신부는 1958년 장성성당 보좌신부로 선교 활동을 시작한 뒤 광주 북동과 농성동 본당 등에서 주임 신부로 사목했고 엠마우스 복지관과 무지개 공동회를 설립해 발달 장애인들의 자활을 도왔습니다. 이 같은 공로로 1991년에는 1호 광주 명예시민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교구청 대성당에 분향소를 설치해 오늘까지 조문을 받고 추모미사도 집전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회가 대선으로 미룬 정례회를 개회하고 앞으로 보름간 60건의 안건 등을 처리합니다.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회기를 시작한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광주시와 교육청 결산 승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보전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마을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등을 심의합니다.
한편 신수정 의장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민원 관련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본 투표 날인 오늘 하늘빛은 흐립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밤사이 비는 멎었습니다만 여전히 구름은 가득한 모습입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종일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오후 들어서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종일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들어 순간적으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대부분 지역에서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분포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기온차는 대부분 지역에서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광주에서는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기온은 점차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